언론노조 본부장님. 언론노조 KBS 본부는 10월 24일 날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박상범 사장 도전 소문이 돈게 파우치 대담 직후부터다, 그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그 대담 이후에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까? 그 인상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실 그 파우치 대담 자체가 KBS의 신뢰성을 굉장히 많이 깎아먹었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셨지만은 엄청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박장범 앵커가 사장의 뜻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런 소문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장범 앵커 본인도 파우치 방송 이후에 대통령실로부터 치하하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주위에 얘기를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예. 후보자님은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나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 동창인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에게 사장을 시켜달라, 조른다는 얘기가 있다, 그 얘기도 사실이 아닌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진다는 하시면서 그분이 교수 시절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죠. 그분은 교수지만 KBS 개건 해설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KBS에 4번인가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개건 해설위원이고 하면 가끔 출연할 수도 있겠지만, 출연 횟수나 이런 것들이 박장범 후보자하고의 특별한 인연이 작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 경제학이나 어떤 이런 데 전통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박상현 본부장님. 네. 아까 후보자가 비밀 취재의 제한적 허용의 범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최재형 목사가 직접 본인이 뇌물 내지는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는 행위를 비밀 취재의 허용 범위 내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든 게 마약 비밀 취재를 하면서 마약을 직접 제3자,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도 기자시죠? 네. 예. 기자의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우리에게 비춰진 모습이 첫 번째 대중에게 등장한 게 뭐였냐면은 논문, 학위, 제반의 위변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서 사람들한테 뭔가 돋보이고 싶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리투아니아에 외교 사절로 갔을 때 백화점 하나를 통으로 방문을 해서 쇼핑을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 목사라는 분은 샤넬 백을 사진 카톡으로 보내고 대통령 여사님한테 취임에 대한 일정한 선물을 장만했는데 보내드릴까 싶다 했더니 어느 날 오라고 했다, 이거거든요. 이러면 대통령 여사라고 하면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나 이런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 그분이 남한테 돋보이고 싶어서 허위 경력이나 학력을 논문을 위조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품이나 또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아주 중요한 절제적 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적인 취향에 입각한 명품 쇼핑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국민 정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그런 일이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 위해서 일종의 잠입 함정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기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갖는 공공의 이익이 큽니까? 아니면 방법상의 그러한
현행법의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그거는 취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잠입 취재를 해서 뭐 몰카 달고 예전에 초년병 시절에 이제 바다 이야기 이제 사행성 오락실 취재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이 있었고 세간의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명품 선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이템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접근이 어려운 대통령 그 영부인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는 가능한 방법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최재형 목사가 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청탁을 했던 이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그러한 접근 자체가 과연 영부인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본인의 청탁을 관철하기 위한 함정이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이제 그런 논란과 별개로 이런 사건이 두드러졌을 때 대통령실이 보였던 반응,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을 키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여사는 상당한 그 실력자에 해당되고, 또 그분이 직접 그분을 초청을 해서 담화를 나눴고, 또 그것이 대외적으로 노출되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면 기자적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취재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 여사의 실책이나 잘못된 일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응당 공인의 태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재형 목사의 개인적인 증거 수집과는 별개로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는 저는 당연히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사안을 보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사의 행동이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함이 있었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고, 또 KBS의 박장범 앵커를 불러서 박장범 앵커는 명품백이 아니라 파우치, 조그만 백, 그렇게 프레임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이 불화가 응축되어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 더 깊이 파묻혀 있다가 지금 한 수개월이 지나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권을 불신하는 사건으로 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작은 불행을 찾아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각심 있는 보도가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그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비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그 폭발적으로 드러나서 그 대담 후에 더 문제가 커졌다라는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내용, 언론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견제를 함으로써 혹은 예방 조치를 함으로써 더 큰 사회적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원론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비화가 됐냐면 대통령 여사는 명품백을 받고 300만 원의 청탁을 받아도 본위기에서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은 황제 수사를 자처를 해서 핸드폰을 반납. 네, 정리해 주시죠. 이런 네. 것이 국민의 감정을 계속 증폭을 시켜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20% 이하로 떨어지는 원인적인 한계가. 예,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의 하시죠.